자, 이번에는 철학자 모셨습니다. 박구영 철학 교수. 안녕하십니까. 박구영입니다. 이상한가? 아니, 나도 그렇게 랑용으로 해야 되겠다. 자, 그거 줘봐, 내가 써볼게요. 바꿔보게요. 아니, 나 이거 똑똑해 쓰면 보고 싶어서? 나 이거 쓰면 약간 똑똑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쓰니까 내가 똑똑해 보여가지고 네. 아니 원래 똑똑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아무 그거 쓰면 똑똑해 원래 똑똑해 보이는데 약간 근대적 똑똑함 같아. 근데죠? 모던 똑똑함. 포스트 모던이 아니야. 나 원래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에 돌아가고 싶어. 모던으로 그냥. 모던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약간. 교수님은 안경 약간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약간 밑으로요? 이렇게? 매트릭스에서 그렇죠. 저기 뭡니까? 그 중국인 그렇지. 중국인 그래? 화면은 안 보이니까 모르겠네. 셰라프. 중국인 셰라프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 느낌인데. 지금 뭐든 좋습니다. 잘 안 보여요 지금. 그게 뭐 있어 지금? 세상이 다 밝은데. 그러니까. 제가 박구영 교수님하고는 이 지난 3년간 박구영 교수 언제 압수수색되지? 그럴 만한 내용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 월말 김호준이라는 방송에서 만들어서 그걸 뿌렸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유지한 채 살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박구영 교수님은 저하고 엮이는 바람에 꼭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어도 됐는데 그렇죠. 엮이는 바람에 다음 달에 압수수색 들어갈까?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즐거움이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죠? 아니 저한테 최근에 그런 말씀 하시는 분이 몇 분 있었거든요. 왜 국립대학 교수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힘든 길을 가냐고. 굳이 김어준 옆에 가가지고 그런 위험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 저희가 동갑인데 생각의 흐름이 비슷해가지고 하면 바로 알아들어가지고 이 방송을 같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에 많이 처했어요. 위험한 발언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정부 동안에 내 기록을 전부 어디단가. 근데 사람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미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은 자기 기록을 잘 쉽게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핸드폰을 한 번도 뭐 사서 바꿀 때 버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그치. 근데 이게 잘 안 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때. 사실은 이번에 내란 지원하고 나서는 전부 포맷했어요. 특히 글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 기록들을 잘 안 버리려고 하죠. 나중에라도 그 메모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게 5년, 10년, 20년 지나서 본 메모가 새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런 메모들 휴대폰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바꾼 휴대폰들이 다 있다가 계엄 터지고 나서 다 버렸다가 이해가지. 저는 한 십몇 년부터 이미 버리고 살았는데 그래서 휴대폰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새 폰이에요 항상 거의. 근데 그 버리기 어렵다는 걸 저도 알죠. 버려봐서. 그리고 내가 철학자로서 항상 강의할 때 과거를 버리지 마라. 과거를 업신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을 눈앞에 두니까 다 버리지.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새로운 탄생으로 언제든지 압수수색 들어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오늘 입에 딱딱 붙던데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사람 이름 뒤에 대통령이 잘 안 붙는 안 경우가 붙는 많거든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진짜 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처음부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써본 것 같아요. 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얘기를 느긋느긋하게 해봐요. 그래요? 이제 안전한데 뭐. 느긋느긋 천천히 많이 해봐요. 여러 편에 나눠가지고. 박구영 교수님 칭찬을 한번 해주자면 딴 사람들 안 하니까.
우리 박구영 교수님은 철학과 교수인데 그 네. 학벌도 좋아요. 근데 네. 철학과 교수인데 현장에 가요. 제가 그게 정말 높이 삽니다. 아, 예. 이 철학이라는 게 내가 철학을 이제 싫어했거든요. 네. 왜냐면 다 암기 과목이야. 그렇지. 나 처음 철학을 접했을 네, 때 그렇죠. 전부 다 암기 과목이야.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사람 이름이랑 다 죽었는데. 그리고 그게 저한테 와닿지 않았던 것은 다 이론이고 그렇죠.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인문 계열 중에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철학을 하는구나.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왜냐하면은 말을 수학처럼 쓰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재수가 없는 거야. 말을 수학처럼 정교하게 논증할 수 있는 단계로 풀어서 쓸데없이 네. 하는 학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장에 없다 이 사람들은. 근데 제가 박구영 교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 시대의 사건을 현장의 언어로 해설해 준다. 그 점에서 제가 높이 삽니다. 야. 두 가지가 달라요. 현장에 간다. 그리고 지금의 언어로 철학을 해설해 준다. 제대로 보았어요. 내가 처음 하는 칭찬이에요. 처음. 몇 년 동안 만났는데 거의 맨날. 이재명 대표가 탁월한 지점이 자기를 도구로 써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도구일 뿐이고 네. 그것처럼 우리 오늘 칭찬하는 게 하나 더 할게요. 우리 박구영 교수는 철학을 도구로 써요. 네. 철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대부분의 철학자가 철학 그 자체가 목적인 거냐 거기에 지성의 모든 것이 담긴 것 마냥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박구영 교수는 철학은 현실을 해설할 도구일 뿐이다. 그렇죠.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점이 내가 네. 높이 평가하는 점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평가한 것 같아요. 칸트를 좋아하고 니체를 좋아하고 공자를 좋아해서 철학하면 안 된다. 그렇지. 내가 이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칸트를 쓸 수도 있고 헤겔을 쓸 수 있고 니체를 쓸 수 있는 거다. 먼저 그 방식의 사고를 한 사람들을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렇지. 네, 하여튼 그래서 그 관점은- 사람들은 그런 공부를 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니체 공부했어. 그런 사람들은 니체 틀렸다고 하잖아요. 네. 자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줄 알아. 그렇죠. 네가 니체냐고. 그런 사람 만났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겠다. 네가 니체냐고. 네. 왜 네가 화를 내? 노정면 의원 얘기 들으니까 그 실감 나는 게 네. 그 왜 처음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때 자기가 너무 가슴이 졸렸다고. 나도 그랬어요. 저 때 나오다가 총 맞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태였어.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떠나고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거야. 남아가지고 네, 4절까지. 그 사람들이 안 떠나고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올 수가 없어서 술집에 들렸거든요. 재밌는 광경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새벽 2시 반 정도 됐나? 손학규 분께서 귀한 분을 만나셨네. 다른 분들이 와서 앉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재명 외치고 있는데 그 모니터 앞에서 앉아서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놀란 건 그분한테 놀란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알았는데 전혀 노터치. 왜냐면 지금 마음이 너무 관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숙했고 관대했다. 저 유학 시절이었는데 네. 독일 유학 갔는데 가자마자 IMF가 터졌어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사람 다 돌아오거든요. 그렇지. 왜냐면 환율이 감당이 안 되니까. 관대가 돌아오거든요. 그때 내가 독일에서 그 선거를 지켜보는데 그 유학생들이 독일 그 컴퓨터 앞에 쭉 앉아서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화면이 안 나오고 그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숫자만 착착착 변해요. 야, 그런데 다들 표시를 안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유학생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게 누구 지지하는지. 네, 말 안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딱 역전을 하자 사람들이 얼굴색이 시커매지기 시작하더라고. 그때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까지 몰랐구나. 몰랐죠. 한 20명이 쫙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은 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까지는 단 한 번도 정권 교체라는 걸 해본 적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선거가 아무리 유리해도 했다면 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IMF 때문에 유학생을 그만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했던 사람들이에요. 야, 20명이 모니터 앞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정치 성향을 말하지 않은 채. 모르고. 근데 딱 나는 이제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역전되는 순간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색이 변하는 거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한 사람씩 떠나는 거예요.
이야. 딱 두 사람 남았어요 그때. 나하고. 그 사람 카밍아웃 됐네. 지금 그분은 한 분은 지금 저 부산대 교수님인데 예. 그때 서로 처음으로 알았어요? 예.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확실하게 왜냐하면 다 비판적이었거든요. 다 비판적이었어요. 그때 제가 20명 중에 2명이었어요? 그렇죠. 그게 그 실제 비율이었어요. 예. 어떤 비율이었냐면 이 민주 진영의 사람들 중에 그때 그렇게 유학 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예, 않았어.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비율이 그 정도였어. 예, 예. 그래서 그날 그 시점부터 어제의 선거 결과를 보면 기적이 몇 번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기적이 몇 번 일어나서 그야말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고 그건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동학 농민 전쟁부터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선조들이 우리를 지켜온 것이거든요. 그에 대한 첫 번째 감사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정치와 도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이게 민주 진영이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보수 진영은 기본적으로는 이익연합에 언제나 이익연합이고 권력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딱 결합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언제든지 집결할 수 있어요. 이념적 차이, 뭔 차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언제든지 이 집결이 쉬워요. 근데 우리 진영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뭘 따지거든요. 설득부터 해야 돼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약간 진보적인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데 서로 막 따져요. 차이에 예민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정치를 도덕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건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치를 도덕으로 환원하면 그게 보수든 진보든 그게 기본적으로는 공포 정치를 불러오는 겁니다. 근본주의가 되는데. 근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치는 도덕이 아니다. 이게 제 1명제예요. 두 번째. 인류가 정치를 하는 이래로 그게 왕정이든 귀족정이든 또는 공화정이든 관계없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올바른 좋은 생존 방식이 뭐냐? 포유류가 저는 5대5로 맞춰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한쪽 진영이 붕괴됐을 때 한쪽 진영이 완전하게 승리한 채로 쭉 가는 체계는 그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려요. 유지되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가 일본이에요. 일본도 사실은 이게 뒤바뀌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어느 순간 자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를 차지하면서 지금 같은 형태로 온 거거든요. 그게 효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일사불란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일본의 피크를 맞이했죠. 그렇죠.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잖아요. 그렇죠. 못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은 같은 시스템으로 예. 지금까지 계속 굴러가고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질성이 즉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성격으로 뭉쳐진 집단이 한 나라를 이끌어 갈 때 그때는 다시 말하면 약자일 때예요. 따라갈 때 누군가를 따라갈 때. 그런데 누군가 제일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포유류는 즉 인간은 5대5 경쟁 체제가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항상 대선은 5대5라고 생각하는 이 지형에 이른 걸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딱 필요한 시점에 온 거다. 그리고 지금 8% 차이거든요. 예. 딱 좋은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딱 좋은 차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라고 하나 또 하나 왜 그럼 저 사람들은 저럴 수 있느냐. 그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정치는 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언뜻 보면 한 가족도 아니고 한 공동체도 아니지만 정치는 일종의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운명 공동체처럼 느끼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어도 법적으로 잘못됐어도 꾸지람을 해도 때려 죽이고 싶어도 마지막에 내 편 쓰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월드컵 할 때 그렇죠. 우리가 태클하면 다 기술이잖아. 그렇죠. 저쪽이 태클하면은 다 반칙이야. 네, 네. 그 상태로 정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여기 그 택시를 마지막에 타는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국힘은 해체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요 정당이래. 그래서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쭉 국힘을 찍어왔대요. 그런데 이번에 투표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사실은 하려고 했대. 지지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그 바꿀 때 자기가 너무 성질나더라는 거야. 자존심 상했어. 한덕수를 바꿀 때 자기는 김문수 지지자래 원래부터. 그래서 찍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자존심 상했대. 그래서 투표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찍었대. 사람 그런 겁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는 김문수 찍어놓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출구조사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지. 사람 마음 그런 거고 정치는 어떤 특정 도덕으로 또는 특정 윤리로 특정 문화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느긋하게 잡고 이제부터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야말로
이제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가장 좋은 결과다. 출발점이라 출발점이다. 전 출발점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제 기록도 다 없어졌고 다 망가뜨렸고 다 망가뜨렸고 윤석열이 하도 다 없애버려가지고 없애가지고, 뭐 예.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엉망진창이 돼서 다 쓰러져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부터 달리면 됩니다 이제.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어떤 나라로 가야 되는가? 그게 이재명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는 다음에 그렇지. 차분하게. 한동안 서울 예. 근처에 계속 계세요. 쭉 얘기해야 됩니다. 예. 쭉 우리 박구영 교수님이 이쪽 분야 전문가거든요. 지금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준 씨가 가장 큰 고생을 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고생 많이 했죠. 정말 옆에서 보면 많이 몸이 붕괴됐어요. 체력은 많이 붕괴됐어요. 저도 가장 지금 제 인생에서 살이 많이 쪘어요. 오히려 운동을 못 하니까. 운동 못하고 먹고 막 그러니까. 밖에 못 그래가지고 나가고. 굉장히 저도 지금 신체적으로 불균형이에요. 저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참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병원했죠. 예. 기쁘다 슬프다 네, 그렇지.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평온하구나. 나는 멍하고 병원했어요. 평온하구나. 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어준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요. 평온합니다. 꼭 예. 안경 한번 쓰고 끝내야 되겠네. 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박광 네. 교수님이었습니다.